여러분, 혹시 길바닥에 1,611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대로 내던져 본 적 있으십니까? 상상조차 안 되는 이 엄청난 돈이 지금 여수의 한 흙바닥 위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라는 거창한 국제 행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섬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며 나랏돈 1,600억 원을 받아냈지요. 그런데 개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결과물이 고작 먼지 날리는 흙구덩이였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배신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에게 공사장 풍경만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2026년 4월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무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유명 유튜버 충주맨의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람회를 홍보해달라고 귀한 손님을 데려왔더니 그곳에는 전시관 하나 없이 삭막한 흙먼지만 날리는 공사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충주맨조차 공사장인데 여길 왜 데려온 걸까요? 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날렸겠습니까? 이건 우리네 서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타버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실태보고였습니다. 단순히 공사가 좀 늦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1,600억 원이라는 돈을 쏟아붓고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알맹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영상 속에 담긴 흙바닥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공사가 늦어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곳간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털리고 있는지,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행정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률, 즉 ROI가 0%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를 개선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의 복지를 챙길 수 있는 그 귀한 돈이 지금 여수의 간척지 흙바닥에 무의미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낸 세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여러분들도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금과 우리 가족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8천만 원짜리 홍보 영상 하나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강제로 가동했는지 그 기막힌 레버리지 효과를 들여다봅시다. 전라남도가 충주맨을 섭외하면서 쓴 8천만 원은 결과적으로 1,611억 원짜리 부실 사업의 치부를 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거대한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만 장의 보고서를 쓰고 지역 언론이 비판 기사를 낼 때는 콧방귀도 안 뀌던 관료주의의 벽이 영상 하나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평소에는 절차를 따지고 규정을 운운하던 공무원들이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영상이 올라온 지 며칠 만에 대통령의 긴급 점검 지시가 떨어지고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자정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론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야만 그제야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행정의 민낯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행정은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론에만 반응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책적 판단과 리스크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1,600억 원이 투입되는 동안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조직위는 그동안 수천 장의 보고서를 만들고 수십 회의의 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행정적 절차 속에서 공사장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엑셀 파일 속의 숫자 노름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정작 전시관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한 채 손님을 맞이하려 했던 그들의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부리는 탐욕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일단 버려놓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국가 신인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수의 흙바닥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2023년 전 세계를 경악게 했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입니다. 4만 명의 청소년이 꿈을 안고 찾아왔다가 지옥 같은 경험만 하고 돌아갔던 그 최악의 부도 사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3년 만에 그 악몽의 조건들이 여수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그늘 하나 없는 황량한 간척지, 그리고 배수가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뻘밭으로 변하는 지형, 그리고 한여름의 극단적인 폭염까지. 잼버리 때 국가 망신을 톡톡히 시켰던 그 치명적인 악성 재고 조건들이 여수 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시장에 내놓은 꼴입니다. 4만 명의 청소년이 고통받았던 그 악몽을 이제는 300만 명의 관람객에게 선물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수 불량은 토목공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잼버리 때도 물이 안 빠져서 텐트가 둥둥 떠다녔던 거 기억하시죠? 여수의 진모지구 역시 매립지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임시 텐트 시설을 짓고 국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9월이면 태풍이 오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데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흙바닥 위에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를 가졌습니다. 화려한 홍보 문구 뒤에 숨겨진 부실한 인프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단 한 줄의 오답 노트도 쓰지 않은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이제 여수에서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사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통째로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해가 뜨면 가마솥이 되는 그 땅 위에서 세계인들을 맞이하겠다는 무책임한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 즉 기형적인 자본 배분의 실체입니다. 박람회 예산 내역서라는 이름의 회계장부를 뜯어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총 예산 1,611억 원 중에서 박람회의 핵심이자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관 조성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17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단 1% 수준입니다. 행사의 본질인 컨텐츠에는 쥐꼬리만큼 투자하면서 껍데기인 토목공사에는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고기는 한 점뿐이고 접시만 금으로 칠해놓은 꼴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미 남해안 바다에 365개의 아름다운 자연섬이 널려 있는데 굳이 104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인공섬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이 준 선물을 놔두고 왜 우리 세금을 들여서 가짜 섬을 만듭니까?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통을 버리고 발가락에만 영양분을 공급하는 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최악의 자본 배분이라고 비판합니다. 알맹이, 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소프트웨어는 굶겨 죽이면서 하드웨어, 즉 땅 파고 시멘트 바르는 일에만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목공사는 돈을 쓰기 가장 쉽고 눈에 보이는 생색을 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가장 좋은 명분이기도 하죠. 17억 원짜리 전시관에서 300만 명의 관람객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 텅 빈 텐트 안에 급조된 사진 몇 장 걸어놓는 게 전부일 겁니다. 104억 원짜리 인공섬은 행사가 끝나면 그저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투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건설업자들의 축제만 남은 여수 섬 박람회의 이 비참한 회계장보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수 섬 박람회 최대의 미스터리는 바로 입지 선정입니다. 왜 하필 주행사장이 진모지구냐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곳은 부동산 업계에서도 유명한 악성 매물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지자체가 스스로 침수 우려 출입금지 편말을 세워두었던 15년 동안 방치된 천덕꾸러기 땅이었습니다. 주변에 공장과 고물상만 가득한 이곳에 국제 박람회를 연다니 인근 주민들조차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이 죽은 땅을 국제 행사의 주 무대로 선정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도로를 깔고 배수 공사를 벌인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실채권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비상식적인 결정 배후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냅니다. 특정 지역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기획된 토목 사업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진모지구는 박람회장으로서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변 경관은 삭막하게 그지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수의 바다를 보여주겠다면서 왜 공장지대 옆 매립지를 골랐을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공무원들의 땅 투기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 부실한 입지 선정 하나만으로도 여수 섬박람회는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땅에 수백억 원의 토목 공사비를 추가로 태우는 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명백한 자원 낭비입니다. 악성 매물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국가에 떠넘기려는 이 치밀한 설계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흙바닥에 뿌려진 1,600억 원은 결국 우리네 서민들의 눈물입니다. 15년간 버림받았던 땅이 갑자기 국제 행사의 성지로 둔갑한 이 기적 같은 연금술의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뼈아픈 실책은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여수에는 이미 1,200억 원도 아니고 무려 8조 원을 쏟아부어 지어둔 완벽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엑스포장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전시관과 숙박시설,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엑스포 재단 측에서는 이번 섬 박람회를 위해 임대료를 반값으로 깎아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는 이 황금 같은 자산을 보란듯이 걷어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검증된 인프라를 쓰면 새로 땅을 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로 도로를 깔고 새로 배수 공사를 해야만 나라 돈 수백억 원을 더 끌어올 수 있다는 씁쓸한 행정의 논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미친 의사결정입니다. 8조 원짜리 정장을 놔두고 왜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넝마주의 옷을 새로 지어 입으려 하는 걸까요? 그 옷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권 사업들,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기회비용이라는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기존 박람회장을 썼다면 전시 콘텐츠에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어 세계 최고의 박람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흙바닥을 고르는데 예산을 다 써버리고 전시에는 단 17억 원만 남겨두었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로도 부족한 이 비상식적인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엑스포장의 훌륭한 시설들이 먼지만 쌓여가는 동안 시민들의 세금은 침수구역 땅을 도두는데 헛되이 쓰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지만 여수 섬 박람회는 모든 치명적인 변수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9월이라는 시기를 보십시오. 태풍이 집중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행사장은 그늘 하나 없는 간척지입니다. 그 위에 임시 텐트를 치고 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태풍이라도 불어닥치면 수백억 원을 들인 임시시설들은 단 하룻밤 사이에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교통입니다. 조직위는 관람객 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모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단 2곳뿐입니다. 트래픽, 즉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300만 명의 수요를 좁은 병목 구간으로 몰아넣겠다는 발상은 지옥 같은 교통마비와 인프라 붕괴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차장은 또 어떻습니까? 흙바닥 위에 급조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뼈약볕을 걸어 전시관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과연 2026년 대한민국의 국제행사 수준입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이 위험한 도박은 결국 관람객들의 고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도로 위에 갇힌 수만 대의 차량과 폭염에 쓰러지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행사가 아니라 재난 시뮬레이션입니다. 대비 없는 열정은 용기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9월의 태풍과 300만 명의 인파를 감당할 어떤 물리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흙바닥의 위기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왜 지자체는 멀쩡한 엑스포장을 두고 굳이 악성 매립지를 골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국제 행사가 지역 토목 사업의 트로이 목마로 이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게 됩니다. 잼버리 사태 때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한다는 화려한 간판을 앞세워 중앙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국비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행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도로를 닦고 상하수도를 깔고 주변 땅값을 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섬 박람회라는 거창한 이름은 사실 나라 돈을 뜯어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행사가 망하든 말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든 말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인프라를 국가 돈으로 깔았으니 남는 장사라는 비겁한 도덕적 해이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타인의 돈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 말입니다. 진모지구의 침수구역을 세금으로 복구해서 나중에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국제 행사를 인질로 잡고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는 이 구태의연한 행정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속에 숨겨진 것은 아름다운 섬의 가치가 아니라 건설업자들과 지자체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섬 박람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땅 파는 소리만 가득한 여수의 현장은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명분은 섬 박람회인데 알맹이는 토목공사판인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묵인해야 할까요? 사태가 커지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제는 꼴싸나운 책임 회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호통을 치자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여수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건 지자체가 만든 행사지 국가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책임의 절반은 여수시에 있다며 사실상의 손절에 들어간 것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했을 뿐이라고 발을 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이 1,611억 원이라는 매몰 비용은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하죠. 행정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행사를 중단하거나 엑스포장으로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그 누구도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순간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긋지긋한 책임 미루기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과 국가적인 망신은 고스란히 납세자인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돈이 아니야라는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마인드가 1,600억 원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이미 발행되었고 그 수취인은 대한민국 국민 전원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대가를 왜 성실한 납세자들이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행정 현장에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유령들만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의 함정과 왜곡된 지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조직위는 기반시설 공정률이 76%라며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묘한 통계적 착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률은 흙을 쌓고 도로를 닦는 토목공사만 따진 숫자입니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 컨텐츠 추진율은 여전히 18%에서 35% 사이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알맹이는 텅 비어 있는데 껍데기만 다 지어간다고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를 포장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알맹이 없는 공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갈 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가치를 담은 콘텐츠는 아직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땅만 다 팠다고 성공한 행사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잼버리 때도 화장실과 급수시설 공정률은 100%라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통계 숫자로 진실을 가리려는 비겁한 행정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통계의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잼버리의 참극에서 단 한 줄의 오답 노트도 쓰지 않은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이제 여수에서 또 한 번의 부도수표를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축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총체적 파산을 알리는 경종입니다. 1,600억 원을 흙바닥에 버리고도 당당한 저들의 오만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는 이런 행정 부실이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깎여 내려갑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행사를 흙구덩이 위에서 치르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국가적 수치입니다. 4만 명의 청소년이 떠난 뒤 잼버리 현장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수천억 원의 세금 낭비와 씻을 수 없는 망신뿐이었습니다. 여수 섬 박람회 역시 이대로 강행된다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행정 후진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제 행사를 치를 때마다 하드웨어에만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눈에 보이는 도로와 인공섬에는 수백억 원을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컨텐츠에는 단 1%의 예산만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행정 시스템이 여전히 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고 건물을 지어야만 돈이 돌고 성과가 난다고 믿는 그 낡은 생각이 1,600억 원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지역 축제와 국제 행사들이 이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속내는 토목공사를 통한 이권 챙기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정의 질적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숫자로 포장된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감시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기막힌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감시의 눈이 되길 바랍니다. 행정의 실수는 용납될 수 있어도 국민을 기만하는 도덕적 해이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1,600억 원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제3, 제4의 잼버리 사태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무모한 질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전시 행정을 중단하고 엑스포장 활용과 같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땅 파는 소리보다 컨텐츠를 고민하는 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흙바닥에 버려지는 세금을 지켜만 보지 마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로운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흙바닥이 아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쓰이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를 세우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무책임한 행정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합니다.